여러분,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폭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상속이 되면 말입니다. 이게 1가구 2주택이 돼서요. 거기에 대한 세금 다주택자로 내야 됩니다.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제에 시골에 가서 살겠다 하면서 시골에다 집을 하나 사놓은 사람들 여기 마찬가지로 2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말입니다. 이게 다주택자로 되느냐 아니면 1주택자로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속 1주택자 간주시의 감소액입니다. 물론 5,603만 1,531원이 되는데요. 5,600만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줄어든다.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하기 때문이에요. 5,600만 원이. 그럼 어떤 조건에서 5,600만 원이 줄어드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 17억 원, 작년 공시가격 15억 원, 단독 명의로 15년 이상 소유한 65세예요. 65세 1주택자예요. 이 1주택자가 올 1월에 경기도 단독주택 9억 5천만 원입니다. 공시가는 8억이고요. 상속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송파에 집이 한 채 있는데 15억짜리 공시가 15억짜리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저기 경기도에 공시가 8억짜리를 상속을 받았어요. 공시가 8억짜리를. 그러면 이때 적용이 되는 세금은요. 자, 현행은 다주택자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1.2%에서 6%를 적용하는 다주택자 기준을 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는요. 기본공제를 6억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령자 공제 없고요. 장기 보유 공제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여러분 100%까지 적용을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5,738만 5,131원을 내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개편을 한다. 이건 상속주택이니까 3년 안에 팔으면 돼. 그러면 1주택자야. 이렇게 간주했을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1주택자로. 지금까지 2주택자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로 간주하면 세율이 0.6%에서 3%예요. 낮아집니다. 게다가 기본공제도 6억이 아니라 1주택자 기준이니까 11억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고령자 공제 20% 당연히 있고요. 장기 보유 공제 50%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공시가격 적용도 작년 공시가격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과표 기준이죠. 75%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35만 3,6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제가 봐도 충격적입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 집,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이거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는 그야말로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맞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늙어서 시골에 가서 살 거야. 그러면서 시골에다가 농가주택 하나 사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시골의 어르신으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부담 어마어마하거든요. 5,738만 원하고 135만 원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비교할 대상이. 그만큼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좀 금액을 좀 낮춰볼까요? 금액을 좀 낮춰볼게요. 예, 금액을 낮춰보면 예, 공시가 15억짜리 똑같이 10년 보유했어요. 10년 보유했어. 그러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43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시가 1,000만 원짜리 농가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주택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43만 원이 575만 원이 됩니다. 575만 원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주택자로 다시 간주를 하면 다시 43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농가주택에 대한 것은 그만큼 부담감이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골 사는 사람들 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입장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만 하더라도 뭐 시골에 땅이 아버지 집이 있죠. 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그 집을 받겠죠. 그런데 5,700만 원 낸다고 그러면 저는 못 받죠. 570만 원 낸다 해도 못 받습니다. 얼마나 비싸면 결국 멸시를 시키든가 소멸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촌에 가면 사람 없다 난리도 아닙니다. 예, 마을마다 가보면요. 거의 말입니다. 예, 거의 뭐 99%가 어르신들이고요. 뭐 70대 후반 80대 된 어르신들이 많고요. 게다가 여러분 빈 가옥도 쓰러져가는 폐가도 천지입니다. 어디라도. 예, 이렇게 되면 농촌의 발전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농촌이 더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농가주택을 하나 가진다고 해서 이게 2주택자로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말입니다. 농가주택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말입니다. 농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농가주택에 농가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면 종부세 폭탄이라는 엄청난 폭탄이 있었는데 이 폭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시골에 가보면 국회의원들도 다 시골에서 지역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비어있는 집이 진짜 많거든요. 없어진 집도 많고요. 그렇다면 농가주택을 하나 가지는 곳, 고향의 집 하나 가지는 곳, 이것은 어쩌면요. 농촌을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되리라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